코스피가 9,000p, 와. 9,000을 넘었다는데 이게 정말 상상 가능한 일인가 했어요. 아니 뭐 너무나도 이건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에 좀 믿기가 어려운 성과입니다. 뭐 최근에 이란 전쟁 이제 뭐 휴전으로 이제 다 종전 협의까지 끝나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대외적 여건 속에서도 이제 1만 피 시대를 이야기해야 되는. 만스피. 저는 솔직히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이 막 1만 시대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 그래도 이게 믿기가 좀 힘들었어요. 우리 김용남 의원이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이제 네. 호도 1만이라고 원래 그 오민시에서 1만으로 바꾸시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그게 정말 1만 시대 코스피 1만 시대가 이제는 정말 가시권 앞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는 정말 그 천장이 없이 어디까지 더 성장을 거듭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 하원기 평론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산 운용 상황이 좀 어떤지가 궁금한데. 전 자산 엉망지 출구 없는 극단 상황인데 극단 상황이긴 한데 저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시니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 다 던졌습니다. 오늘 던졌다. 오. SK 하이닉스를. 저는 원래 어제 9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어제쯤 9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간 선물 상황 보고 오늘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다 던졌습니다. 아마 차익 실현하려고 외국인들 좀 던질 것 같고 네. 너무 이런 얘기도 되나? 이게 좀 종토방도 아니고 좀 있으면 이제 그 금리 올리려고 옴짝달싹하고 있잖아요. 조정장이 올 것 같아서 뭔가 지금 매도 타임을 보다가 던졌다는 던졌습니다. 건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서 언제 던져야 되고 언제 주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유진 기자는 주식 투자를 좀 했어요? 제가 21년도인가 산업부 출입하면서 그때 이제 전자통신하면서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삼성전자에 업계를 들어갔다. 알아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네. 줍줍을 했었는데 이게 5만 뭐 4만 그 시절을 버텨서 제가 아직까지 안 팔고 갖고 승리자네. 있거든요. 와, 그럼 6배 이상 뛴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중간에 물을 많이 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뭐지 9,000p 이렇게 넘을 때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이제 주식창 한번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맞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제 주식은 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뭔가 상당한 투자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혹시 정부에서 정리한다는 그 잡주 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잡주 아닌데 이래요. 그래가지고 더 의심이 많이 되는데 제 것도 내일 오르길 바라면서 첫 번째 주제를 좀 시작해 보면은 잠깐 그 전에 푸르딩님 곰팀님이 오늘 출연직 1000% 만족합니다. 신인규 하원기 이유진 세 분 파이팅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험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말을 주셨네요. 네, 근데 뭐 저한테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험한 말을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저도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제가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원기 신인규 두 분을 좋아하는 거는 남에 대해서 공정하게 비판하는 만큼 만약에 공정한 비판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욕을 먹을 각오가 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게 뭐 한참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 정치권에서 너무 그 상대방 말 가지고 고소고발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뭐 다른 거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나 이 표현의 자유 가지고서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뭐 정치를 논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비평하고 저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스스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게 통증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 얼마 전에 그 문자가 왔습니다. 기하의 통신정보 뭐 조회 이러면서 네네. 경찰청에서 하나 왔더라고요. 맞아. 그럼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치 스팸처럼 그냥 보고 넘겼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가지고. 저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9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네. 서울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환영식에는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두가 참석을 했는데 오늘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봤죠. 그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단 일당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일당을 슬쩍 하는 거죠. 슬쩍 한 다음에 들어오신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요 하고 끌어안으면 그게 과연 효도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정청래 대표 그 일주일간에 있었던 그 어떤 여러 일련의 가지들. 상황들을 보면 저게 90도 인사라거나 월드 클래스 뭐 지도자 이런 레토릭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건조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타임라인을 뜯어보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다음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뭐 고집 피우지 않을 테니
당에서 국회에서 한번 논의하고 수기해 보시오. 그러면 수기하면 되잖아요. 텀을 좀 두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하더라도. 아무 수기도 네. 없이 보안 수사권 뭐 완전 폐지 이건 올린 거는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냥 그 들이받으니까 그 당시에 순방 중이던 대통령이 장문에 이제 글을 올리는 거죠. 그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막스 베버 인용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당신들이 선의로 하는 정책이라도 결과는 선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선의 때문에 책임 안 져도 되냐? 그거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는 당에서 이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만 이제 조아리는 것.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만 평가할까? 뭐 대중들 반응은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상황 우리 신인규 대표는 좀 어떤 의미를 두고 보셨습니까? 뭐 오늘 이렇게 공항에서 여당 지도부가 나오는지 여부 내지는 나와서도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가 관심사가 된 것 자체가 전 일단 문제 자체가 아니냐. 문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사실은 무한 책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정말 입은 열려 있더라도 책임 앞에서는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제 무한 책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게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신상펄 필벌을 뭉개면서 오히려 상을 받겠다. 그래서 연임을 지금 도전하니까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 그 들어오실 때 아무래도 저도 표정이나 이런 행동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속도도 빠르고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신 이 모습을 보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주된 책임자인 전 정청래 대표, 뭐 본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면 이제 책임을 물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까지도 이렇게 누를 끼치면서 이런 국내 정치를 상당히 혼탁하게 만드는 그 책임을 전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저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공항 도착 행사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여러 모습들, 정청래 대표 방금 전에 악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한병도 원내대표, 홍익표 정무수석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 기자들이 보통 그 공항 도착 행사 이런 거에 풀 기자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네. 기자단을 대표에 누군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네. 식의 묘사가 있었던 겁니까?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저도 이제 신인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어떤 그 제스처나 그 행동을 좀 유심히 봤는데 그 풀 취재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에게는 이제 별다른 말 없이 이제 악수하고 지나치고 그렇죠. 예, 네. 정청래 대표랑 악수할 때 수고했습니다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것만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좀 포용의 어떤 그 제스처를 좀 취하면서 이제 포용의 제스처를 예, 어쨌든 취했다. 이 너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정 대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면서 약간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약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마주하기 전부터 이제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또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참 뭐랄까요, 앞과 뒤가 약간 다른 상황들이 좀 벌어지면서 이게 또 많은 해석을 낳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풀 기자의 스케치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김민석 총리는 약 75도 허리를 굽혀 인사. 정청래 대표는 약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인데 75도와 90도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저는 별다른 큰 차이로 받아들이진 않는데 이 풀기자분들도 저는 사실 이 일주일 동안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게 G7 가신 거잖아요. 아, 그렇지. 순방을 가면 보통 정치권, 국내 정치인들 다 뮤트해 줍니다. 스피커들은.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게 해주는 게 관례예요. 근데 여당에서 지금 순방 다 묻힐 정도로 그 막 과격한 얘기들 막 쏟아내고 내내 갈등만. 네. 대중들이, 국민들이 대통령 그래서 G7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예? 사실은 뭐 대유럽 외교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 뭐 디지털 통상 협정은 어떻게 뭐 발표를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랑 물론 마크롱 대통령의 만찬자리였긴 하지만 거기서 2시간 거의 90분을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네. 이런 성과들을 갖다가 조명이 안 되도록 다 묻히도록 우리 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75도 90도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저도 첨언드리면 사실 뭐 그 다른 일정들도 뭐 풀 기자분이 열심히 취재는 하셨겠지만 이번 그 공항 도착 풀 같은 경우는 이게 워드로 환해 보면 글자 수가 700자가 넘거든요. 아, 700자가 근데 이제 넘는다. 청와대 출입 기자 저도 풀을 들어가 본 입장에서 이 공항 도착, 공항 출발 풀은 소위 말해서 꿀 취재라고 불립니다. 아, 이게 원래는 꿀 취재다. 그렇게 700자 넘게 글을 쓸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지, 맨날 대통령 똑같으니까 원래는. 내려오시면 그냥 인사하고 누구누구 악수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은 상당히 공을 들인 취재가 들어갔다. 그냥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하긴 적절한 했습니다. 지적인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 그 허리가 75도인지 90도인지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순방 성과가 다 묻혔다는 점에서 여당 대표가 조금 이거는 톤 다운을 하고 본인이 네. 지난 일주일간 무슨 소음을 만들어냈는지를 좀 돌아보셔야 된다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그 과거와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좀 유심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정청래 대표가 지금 공항에 처음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님 나가실 때 해외 순방 가실 때만 초청을 못 받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니, 맞아요. 특별한 상황이 대부분 아니라면 맞습니다. 네. 그때 저렇게 90도 인사한 적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딱 아하. 오늘 강훈식 실장의 그 각도로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좀 그러니까 주목을 안 받을 정도로 그냥 통상적인 인사를 했었는데 왜 오늘은 저렇게 90도로 아하. 했을까? 네. 그럼 이제 여러 해석이 붙는 거예요. 하나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과잉 아부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90도 인사, 폴더 인사 과거에 한동훈 대표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좀 비유했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붙고 있어요. 아, 해석에 해석을 붙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과잉적인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해석이 붙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뭐 아분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뭐 윤석열 떠오르게 하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죠. 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통령께서 고군분투 하신다고 느끼는 게 내일 2시에 대통령께서 직접 순방에 직접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브리핑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뭐 지난 일주일간도 논란을 만들었고 귀국 현장에서까지도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그런 네.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쑥이님, 찐이님, 민큐뮤님 그리고 이씨 가모님, 그다음에 CD 미트님 외 많은 분들이 한동훈 90도 인사 따라함 쇼하는 거예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에어블랑님, 깔깔깔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순방 가시자마자 정권은 짧다고 일단 매겼죠. 정말 최악들입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우리 장해찬 그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청래 90도 인사를 보며 한동훈의 90도 인사가 떠올랐다. 지금 정청래는 민주당의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중략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아무 애정이 없지만 우리가 겪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충고 정도는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찬이는 남의 집에 붙은 불꽃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그 큰 산불 그걸 봐야 돼요. 산불 위주로 논평해라. 그 네. 인터넷에 보면 밈 있잖아요. 옆집에 불구경 간대 이러면서 막 갔다 오니까 내 집이 다 타 있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저기는 저 집 구석은 더 심각해요. 이거 우리 집 구석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자기네 집 구석부터 알아서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두 사진을 대조적으로 올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과 청와대가 한 몸이 돼야만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예의 바른 모습을 연출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90도 인사한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아, 없지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저렇게 예의 바른 분이 왜 4일 전에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면서 왜 한 판 붙자고 한 거예요? 아니 우통 벗었잖아요 그날. 아니 대통령 나와보라고. 정권은 짧다면서요. 국민은 영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평 화끈하게 하네.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되는데 어제는 냉탕, 오늘은 온탕, 어제는 또 냉탕, 냉온탕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처음엔 헷갈려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아, 정청래 쇼하는구나. 쇼하고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는 한판 붙자고 하면서 이것도 좀 매기는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정치적인 꾀를 써서 네. 여러 혼란을 주는 게 이제는 거의 양치기 소년급으로 지금 돼버렸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전 개인에게 저는 굉장히 나쁜 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진지하게 정말 타일리듯이 여당의 역할까지
몇 번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께서도 그 다음에 수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원기 평론가가 잘 이야기해줬는데 많은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분명히 여러 가지 열일을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우리 기성 언론의 보도가 왜 이렇게 주목받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좀 가보면은 그 환경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거기 현장에 따라가는 그 순방 기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어떤 기사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 물량적으로 이 기사들이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뭐 순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많이 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통령과 동행한 기자단이 어떤 역할을 잘 못했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자꾸만 어떤 갈등적 요인과 어떤 기사거리를 계속 잠식을 해버렸다. 생산함으로써 그 기사들을 묻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아니 당연하도 봅니다. 여당 네. 대표가 대통령을 들이받는데 어떻게 순방 소식이 실릴 수가 있겠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 탓할 거 없어요. 왜냐면 기자님들이 뭐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뭐 속보 경쟁하고 뭐 클릭 경쟁하고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제대로 된 기사 다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안을 만들어내는 건 언론이 아니라 정치권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권이 현안을 제대로 만들고 조망을 잘 하면 언론이 그거 받아 쓰죠. 근데 뭐 정치권에서 개판 치면서 자꾸 언론이 그거 안 실어준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당이 이슈 관리를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슈 그러니까 관리 실패했다. 저는 정청래 대표도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 무책임한 행동 그리고 오히려 정권에 해가 되는 행동을 지금 많이 보여왔잖아요. 이번 한 주만 놓고 봐도. 근데 그런 분이 또 연임에 도전을 해가지고 당대표를 하겠다는 말은요. 앞으로의 2년도 더 적극적으로 방해해보겠다라는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연임에 도전하고 당대표 깜입니다라고 입증을 하려면은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에 해외 순방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지금 그 올림픽 공원에 선거 이슈로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 문제에 천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여당 대표의 모습이고 또 책임지는 모습 이게 모습인 거지. 저런 식으로 책임도 안 지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대통령님께 저렇게 누가 되는 행동만 계속하면서 또 나는 여당 대표 하고 싶다. 전 이런 모순을 견디는 게 진짜 신기하고 정말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피곤함을 넘어서서 이젠 좀 괴로울 지경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가지고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면 첫 번째로는 EU의 새로운 철강 관세 도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성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면서 산업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해진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그 더해가지고 아까 하원기 평론가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한반도 평화, 한미 동맹, 중동 정세 폭넓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부부 동반으로 골프도 가자. 맞아요. 이런 약속까지 받아낸 의미가 있는 거고. 게다가 강력한 지도자라는 그러니까, 어떤 칭찬도 네. 받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레오 14대 교황을 만나서는 방북 제안을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를 갖고 있는 남북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태리 가셔가지고는 훈장도 받으셨죠. 네. 이제 그런 기쁜 소식들 되게 많았는데 싹 다 묻혔고요. 또 이태리랑은 단순한 어떤 MOU 수준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아주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만드는 그런 구상까지도 이번에 다 하고 오신 건데 이런 것들이 싹 다 묻히면서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의 성과 그 빛을 여당 대표가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굉장히 뭐 다급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아니다.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